1970년대 후반에 대학을 들어간 청년들은 다들 이 일에 대해서 언론도 보도를 안 하고 또 학교에서도 못 배우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대학 들어와서 알게 됐고, 이제 이 책을 나중에 이제 조영래 변호사님이 쓰신 걸로 이제 확인이 됐지만, 읽을 때는 누가 쓴지 모르고 읽었고, 그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고요. 6월 항쟁에 이르는 그 기간에 이걸 알리려고 이제 유인물을 만들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같이 활동하던 모임에서 그냥 우리끼리 조그맣게 이렇게 요약해서, 아주 짧게 요약해서 지금으로 치면 A4지 한 넉 장 정도 되는 분량으로 이렇게 소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막 돌리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게 뭔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괜찮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 분이세요, 저한테는. 예.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굉장히 이제 어려서부터 많이 고민하신 분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기록을 꽤 많이 남기셨고, 당시 노동청에 내는, 근로감독관한테 내는 보고서도 직접 쓰셨고, 그런 분이고, 평소에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또 글로 많이 남겨놓으셨어요. 이제 그 중에 한 인간으로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나 라는 고민이 많이 묻어나는 그런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생각한다. 그리고 환멸과 자기 자신의 나약한 소리를 증오하면서 인간의 둘레를 얽어매고 있는, 인간이 만든 빠져나올 수 없는 인간 본질의 희망을 말살시키고 있는 모든 타율적인 구속을. 그는 생각한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누구를 지적하여 인간상의 표준을 삼을 것인가? 인간의 참 목적인 평화와 희락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생각한다. 인간은 어딘가 잘못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존하는 목적의 본질이 희미함을 다행으로 생각하는 세대. 흐린 탕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세대. 자기 자신의 무능한 행위의 결과를 타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대. 나의 또 다른 나들이여. 생각해야 할 것을 생각하므로 그대들의 존재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한 영혼의 절규를 외면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의 심적 더러움을 점고해 본 일이 있는가? 진짜 중요한 지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가 한 번도 우리의 삶을 구속하는 법, 제도, 관행, 이런 낡은 사고방식, 편견, 이런 것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모든 시대에 그게 다 있었고, 모든 사회에 그게 다 있거든요. 근데 인간이라는 게 거기에 그냥 적응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어떤 삶을 일구어 나가는 존재라는 그런 고민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분이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이고 아주 지금 기준으로 보면 소박하기 짝이 없지만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사회에 대한 요구, 국가에 대한 요구, 법 지키라는 거잖아요. 근로기준법 지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 행위를 하기까지 어떤 것들을 고민했는지를 되게 잘 보여주는 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성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자기 몸에 불을 붙인 사람 이전에 되게 인간이라면, 그리고 나름 의미 있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 이런 고민, 이런 감정,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게 되게 좋아요. 유독 왜 전태일 열사가 이렇게 넓게 사람들의 마음의 자리를 잡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는 일이 무엇이든 얼마나 나이가 많든 또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 간에 한 인간으로서, 생각하는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또는 해야만 하는 고민들을 끝없이 이렇게 그 짧은 생애 동안 하셨던 분이어서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벌써 반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전태일 편전을 읽고 있고 이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이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하죠. 이 문장들이 되게 왜 사람들이 전태일을 잊지 않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문장들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자기 자신이 억울해서 그랬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태일 열사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게 만들었던 그 마음이 뭘까?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맹자에 나오는 이제 측은지심, 맹자의 이른바 사단론, 인간의 본성을 논한 거에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측은지심이면 비있냐. 그러니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저는 전태일 열사의 죽음은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으나 가장 크게는 측은지심의 발로였다, 표현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세상을 그래도 좀이라도 낫게 만드는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나오는 거라고 봐요. 이 측은지심은 동정심과 달라요. 이 측은지심은 타인이 당하는 고통에 내가 감응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고통이 반사되어서 내 마음에 비치는 거거든요. 좀 더 낫게, 공평하게, 따뜻하게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온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50년 전 그렇게 자신의 삶을 거두어 가셨던 전태일 열사를 한 번쯤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이 측은지심을 잃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느껴진다면 그것을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제도를 만들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관습과 관행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고 또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던 또는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사고방식, 편견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50주기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많은 시간, 좀 더 깊게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요.